아 뜨거.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아 뜨거. 난 뉴스 톤을 보고 내가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진짜 오늘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거를 중심으로 빠방하게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네, 오늘 서울 수도권 네네. 시간 되면 수도권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요즘 분위기가 네네. 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절벽 상승형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끔 그런 썸네일을 쓰기도 했는데 미친 집값 재현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 전국 불장 막 절벽 상승장 이때 톤과 비슷하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 자고 일어났더니 뭐 1억이 올랐니 3억이 올랐네 영끌해야 되냐는 둥. 계좌가 없어졌다는 둥. 오늘 갔는데 어제 보고 오늘 갔는데 매물이 없다는 둥. 완전 그 절벽 상승장의 그 전국 불장의 톤과 똑같이 뉴스가 정말 나 복사 붙여넣기 했나? 라고 단지 이름만 바꾸고 네. 복사 붙여넣기 했나 싶을 정도로 뉴스의 톤이 상당히 뜨겁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찾아봤어요, 진짜. 몇 번을.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나? 놓치고 있나? 뭐 이런 게 있나? 시적으로 막 날아가는데 내가 너무 투자자로서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데이터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막 전국 막 날아가는 것처럼 막 나오니까. 둔촌주공 24억, 25억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강동구가 지금은 광동구가 제일 그 이슈가 되는 지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솔직히 거래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그래.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한참 상승일 때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만큼 이슈를 가져갔냐라고 하면 난 솔직히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니까 상승하는 애들이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뭐 만세대 해도 시선이 분산이 되는데 지금 갈 데가 없어. 시선 분산이. 네. 서울 뜨겁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다 지금 정책이나 뭐 이런 거나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전국 지수로 봤을 때 네. 서울의 강동구 전세 지수가 제일 낮아요. 근데 매매가는 강두가 제일 뜨거운 것 같아. 지금 뉴스의 톤은 전국 불장 느낌이에요. 절벽 상승장 느낌이야. 안 사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물론 썸네일도 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겠어? 핵폭탄 퍽퍽 터지면서. 네. 네. 그런 뉴스의 톤은 진짜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지금 서울만 가고 있어요. 서울만. 솔직히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인천이랑 울산이랑 경기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 얘네들은 그래도 매매가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4월, 5월, 6월, 7월 이쪽으로 해서 오면 인천이랑 경기, 울산은 매매가가 꺾였어요. 전세는 살짝 올라가고 전세는 올라가면서 매매는 다 고개가 왼쪽으로 돌리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만 가고 있고 서울도 솔직히 매매보다는 전세가 훨씬 더 잘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뉴스 보면 어때요? 아니잖아. 전세가 상승은 뒤안결에 있고 매매가 상승이 앞에 나와 있고 전국 불장 진짜 절벽 상승장 느낌으로 톤이 신고가 속출 뭐 이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그 질문도 많거든요, 저한테. 전고점을 넘을까? 요 약간 그런 거. 네. 서울 전고점을 넘을까요? 지역에 따라 달리죠. 당연히. 올해 가장 서울에서 제일 뜨거운 데는 성동구거든요. 네. 성동구를 봐도 성동구의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단지랑 가격이 올라가는 단지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거래량이 잘 나오는 애들은 행당역, 위아래, 대림, 뭐 한진 이런 애들이 거래량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옥스, 금호 뭐 이런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럼 신고가를 지금 막 찍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옥스 금호나 뭐 이쪽에 옥스 리버젠 막 이런 데는 거의 전고점 90% 이상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매물은 전고점 가격이 나와. 그리고 거기에 매물이 쫙 깔려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급매나 이런 건 없어. 지금 그렇게 몰랐던 지금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마용성 밑에 강남, 서초, 송파, 뭐 양천구 뭐 이런 애들은 영등포 이런 애들은 지금 비싼 애들, 입지 좋은 애들, 그리고 신축인 애들이 잘 가고 그런 애들이 신고가를 속출하고 있냐라고 하면 지금 전고점에서 한 몇백이나 몇천 올라가는 수준, 뭐 1,000, 2,000 정도 올라가는 수준으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거래가 됐냐라고 하면 뭐 사부작 이 에너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애들은 갈 건데
지금 사실 보면 서울만 가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에너지가 커지니까 경기도로 퍼지고 있다라고도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경기도도 퍼졌나 하고 경기도도 찾아봤어요. 네.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애들. 과천, 네. 성남, 분당. 수정구 이런 애들. 수정구는 송파랑 흐름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 애들.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좀 그 경기도가 지금 이렇거든요. 올해 1월 1일부터 7월까지 경기도의 누적 증감률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네. 과천, 수정, 분당구, 여주, 수원, 팔달, 영통, 수지. 느낌 오시나요? 얘네는 일자리. 일자리 탄탄한 애들. 그리고 여기는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애들. 얘네들만 지금 누적 증감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에너지가 경기도까지 쫙 퍼졌다. 아직은 좀. 네네. 그리고 서울 근방과 서울 동생들만 조금. 그쵸. 그리고 용인 수지구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수지구 안에서도 비싼 애들 있잖아요. 풍덕천동이라던가, 뭐 광교와 같이 하는 뭐 상현이라던가, 아니면 성현역이 있는데. 그런 데만 그 신축급 애들, 그런 애들이 더 많이 올랐지, 죽전은 사실 또 약간 조용하거든요. 죽전도 또 약간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뉴스의 톤은 전국 불장, 막 절벽 상승장 느낌이고 서울은 다 가는 듯한 느낌이지만 사실은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갈론만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갈론만 가요? 왜냐면 수요가 적어요.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내 거래량을 갖고 왔나? 거래량은 오늘 안 갖고 온 것 같네요. 뭐 7천 건 넘었다 이런 얘기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거래량이 7천 건 늘었는데 그게 평균이 거의 7천, 6천에서 7천 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이제 좀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평균을 넘어섰을 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런 느낌? 상승장 느낌은 우리는 17년도, 18년도, 막 20년도 이렇잖아요. 근데 뉴스의 톤은 20년도 막 절벽 상승장인데 거래량은 이제 막 분위기가 살아나서 상승장의 초입에 들어서는 그런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서울의 그 거래량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아까도 플라워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서울만 가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안 사. 지금 절대인구 감소가 올해 초에 엄청 이슈로 터졌잖아요. 저출산 그 정책을 펼칠 때 그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인구 감소와 저출생률에 대한 그거를 엄청 이슈화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고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인구 감소가 심해지면은 나중에 우리 집 못 파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집값 자체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핵심 지원만 갈 텐데. 결국 절대인구 감소 이꼴 양극화잖아요. 그 양극화가 더 심화돼서 나타나는 거라서 지금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사지 않고 서울의 집을 사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집 따로 보유하는 집 따로. 그래서 절대인구 감소가 점점점 심해질수록 저는 이게 좀 약간 대중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5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팔 때 5억 주고 못 팔 수도 있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이 많잖아요. 공실이 많잖아요. 아무도 내 집을 안 사죠. 그럼 나 5억 주고 샀는데 5억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핵심 입지나 이런 거를 가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고민 안 하고 서울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서울에 많이 사시는 편이고 맞아요. 그리고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그 비중을 보면 세계 최초라던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금자리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대출을 많이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대출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비싼 거, 좋은 거, 돈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했다면 올해의 특징은 돈이 별로 없지만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좀 가격이 오르고 있고 거래가 많이 되는 데는 신축이면서 입지가 좋으면서 가격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애들 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의 현장에 가보면 어떤 느낌이냐 사장님들이 갭투자 증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갭투자도 어제도 많이 하고 요새 갭투자 증가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뉴스에서도 요새 갭투자 증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헤드라인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갭투자자가 늘고 있어라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 어디예요? 어느 투자자예요? 그러면 막상 까보면 어떤 식이냐면 투자자가 아니에요. 실수요자. 근데 왜 갭투자라고 얘기하냐면 난 지금 돈이 없어. 사회 초년생이야. 근데 내가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요. 요새 신축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지하 연결이 안 돼 있어? 아웃.
그리고 5년 넘었어? 아웃. 5년 넘어도 아웃이에요? 좀 빡센데?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뭐, 그러니까 강남서초, 송파, 마용성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경기도권 내나 아니면 좀 강북 쪽으로 가거나 좀 밑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게다가 주변에 공급 물량이 있어. 신축이 들어오고 있어. 그럼 바로 5년 넘으면 아웃이에요. 아, 진짜 보수적으로 보는구나. 신축만 좋아해요. 커뮤니티 돼 있고. 신축 커뮤니티 5년 차. 입지. 입지. 그런 것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신축을 사고 싶으니까 또 싸지 않잖아요. 신축으로 5억짜리를 사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근데 이거를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하려고 하면 대출 이자도 감당해야 되지, 매매가랑 전세가 차익에 대해서 그 자산도 마련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전세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신축들은 그래도 기존 전세가보다 지금 막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니까 전세를 먼저 넣어서 살다가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만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집을 마련해놓고 나중에 돈을 조금 더 번 다음에 자기는 실거주를 해야지 하는 수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그걸 갭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실거주 안 하잖아. 갭투자지. 전세 끼면 무조건 갭투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미래 수요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거래해야 될 일부의 거래량들이 서울로 집중을 하고 있고, 미래에 돈이 없어서 미래에 이제 거래를 할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꿈틀꿈틀하고 뉴스가 뜨겁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또 집값이 너무 높아지면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대거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입니다. 그렇죠. 서울만 가고 있어요. 서울만. 서울 진짜. 이 보면 네네네. 뭐 이게 아마 다 비슷할 것 같긴 해. 색깔의 어떤 농도 차이긴 하지만 네네. 아마 다 보시는 데이터는 비슷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위에 강북 3개하고 밑에 이제 금강구하고 네네네. 뭐 강서는 조금 옅긴 하지만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딱. 근데 이게 조회 기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지금 2023년 12월 이후부터 24년 7월까지 최근까지예요. 그러니까 네. 2024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최근에 얼마나 올랐냐 서울이. 7개월. 그러니까, 요새 서울 뉴스 그렇게 뜨거운데 그럼 서울 얼마나 올랐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오른 애들을 봤더니 많이 올랐어. 전체적으로 빨개요. 맞잖아. 서울 오른 거 맞잖아. 맞아요. 서울 제가 안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등했다고 얘기했어요. 서울은. 근데 서울만.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요번에 딱 느낀 게 내가 왜 뉴스에서 저렇게 막 신고가 속출하고 전국 불장 막 이전에 절벽 상승된 것 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렇게 반감이 들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원래 서울 수도권이 오르면 상승장이라고 얘기하고 지방장이 떨어지는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상승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대다수가 지방에 대해서 언급도 잘 안 하시죠. 네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만 가면 상승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저는 적어도 수도권까지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올해 전문가분들의 톤은 그거예요. 서울만 상승하면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서울이 가면. 그래서 저는 반감이 드는 게 그럼 서울만 집이야?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수도권까지는 껴줘야지. 서울만 간다고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면 거기 안 들어간 사람들은 넣어줄게요. 분당, 과천, 광명. 광명도 신축만 가요. 넣어준다니까? 그렇게? 광명도 과천, 분당. 준신축 구축은 그러니까 구축급은 가격이 안 움직여요. 오히려 빠져요. 그러니까 광명도 광명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역을 놓고 보니까 떨어지는 지역이 더 많고 정말 서울만 가고 있는데 이걸 상승장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랑 생각의 차이의 톤이 거기서 왔구나라는 게 저는 이번에 좀 느꼈어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네네. 좀 전체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좀 쉽지 않겠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난 상승이 전국 불장이었고 이럴 때는 뭐 누가 뭐래도 상승장인 거를 뭐 얘기할 그게 없지. 계지가 없죠. 근데 최근에 전문가분들이 뭐 누구는 상승한다, 누구는 아니다, 막 누구는 신중하자, 뭐 이렇게 여러 분파로 갈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서울만 보고 서울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맞지. 지금 맞지. 서울만 가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반적인 실수요자분들은 특히 뭐 서울 안에서도 노도강이라던가 아까 말한 대로 금관구나 뭐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야? 우리 집은 내놨는데도 안 나가고 연락도 안 오는데 왜 우리 집은 달라?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뜨거운 데 가보면 정말 지난 전국불장 절벽 상승장만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요. 매물이 없어. 그 사장님이 딱 대놓고 얘기해요. 오늘이 제일 싸. 그냥 사. 막 이러거든요. 신축급이면서 이런 데는. 그러니까 뉴스톤에 그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데 그리고 보고 있는 데가 그런 데면 맞아. 이게 되는데 아닌 지역은 정말 극과 극인 거예요. 완전 뜨거운 온탕과 완전 차가운 냉탕이 공존을 하는 거고 뜨거운 온탕의 비중은 서울에 다 몰려있고 나머지는 다 약간 차가운 냉탕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헷갈리지 않을까? 투자자분들은 지금 조용하거든. 자중하고 있어. 왜냐면 많이 혼났거든요. 많이 혼나고 돈도 없고 지금 세금도 뭐 이렇게 묶여있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본인이 투자한 거를 이렇게 보면 매물 내놓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반응이 없거든. 그렇죠. 그런 반응이 많아요. 난 내놨는데 반응이 안 와. 전화 1도 안 와. 문의도 안 와.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에 꼽는 거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또 23년에는 약간 자산이 있고 비싼 거 위주의 사람이고 24년도는 상대적으로 정말 실거주자. 돈이 별로 없지만 실거주 하려고 하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좀 갈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그 관점, 방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이게 갈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